저는 9월 12일 날 전에죠. 그러니까 9월 1일쯤에 그 프레스 센터에서 지금 뭐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혹시 우리가 하냐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 프레스 센터에서 이 이제 골기 대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한번 보시겠어요? 247억의 결손금에 대한 수사 촉구와 함께 불법 총애로 집행부를 장악하고 땅을 고의로 경매 진행시켜 파산을 유도하는 행태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치매도 아니고 너무 재미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우리 주가 247억 이 결손금은 이거 언제 거죠? 이거는 일기예요, 일기. 일기 재무제표상에 그 회계 쪽에서 재무제표를 만들면서 이거를 증빙할 수가 없으니까,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결손금으로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1기 때 그 다음에 누구예요? 2기? 그 다음에 3기예요. 3기가 6년간 일을 하면서 이제 와서 247억 결손금을 그러면 자료를 우리를 준 것도 아니고 4기한테 인수익계를 해줄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6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징검다리로 247억의 결손금에 대한 수사 촉구를 한다. 그리고 불법 총애로 무슨 근거로 2번씩이나 기각이 됐는데 지금 임초 5월 26일 총회에 대한 효력금지 가처분을 2번씩이나 진행을 시키면서 다 기각이 됐잖아요. 이렇게 법원의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걸 왜 무슨 근거로 이것도 허위 사실이겠죠? 불법 총애라고 얘기를 하냐는 얘기죠. 그리고 집행부를 장악하고 땅을 고의로 경매를 진행시켜 이게 만약에 침해가 아니라면 2022년 12월 21일쯤에 내가 이자를 대납을 해줄 테니 가서 연장자설을 해라 라고 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님과 통화도 아마 그때 아마 오픈이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의로 강제 경매를 진행시켰던 거는 본인이에요. 여기 서서 지금 적국 수사를 요청하시는 분이 그렇게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파산을 유도하는 행태에 따라서 이 파산 얘기도 카톡에 보면 그 박수민이가 파산 얘기 하잖아요. 질질 끌다가 파산하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거를 본인이 했어야 되는 일을 왜 안 하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런 짓을 자꾸 하는 바람에 저희가 분양 리스크를 너무 지게 되잖아요. 이거는 전 조합장으로서 이 조합원들한테 크게 실수하는 거고 엄청난 피해를 주는 행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니 본인이 6년 동안 뭐 하고 있다가 진즉에 이거 247억에 대한 진즉에 했었어야 된다라고 이거는 본인이 직무유기죠. 뭐 했냐는 얘기죠. 이거를 진작에 했어야지. 왜 덮어놓고 있다가 사기한테 인수인계도 안 해준 서류를 가지고 이거를 사기에 이 사기에다가 이걸 씌운다고 해서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죠. 그래서 적극 수사 참여의 불의와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우리 조합을 지켜내고 꼭 집을 지을 것입니다. 이게 집은 말로 짓는 게 아니에요. 말로 짓는 게 아니고 시공사
예, 통화를 보면 제가 부끄럽습니다. 시공사에서 검토할 서류를, 지금 부산에도 전화해서 웰베스트에서 받은 서류를 검토해달라고. 그렇게, 그러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아, 이 조합의 집행부에 자질의 문제가 있다. 아니, 어떻게 시공사든 금융사든 검토할 서류가 필요한 거지. 저렇게 앞에서 다 거짓말 시켜가지고 주면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뒷받침하는 서류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서류를. 근데 서류를 제대로 갖춰서 준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집을 꼭 지을 것이다. 그리고 대우도 통화 내역이 있고 하지만 준 서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어떻게 수주 심의를 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냐는 얘기죠. 이게 조합원들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조합원들을 위한다면 밖에 나가서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일반 부장 할 것도 많았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분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용원 지역 주택조합 하면 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현장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발 밖에 나가서 이런 짓 하지 마시고 이건 누워서 침 뱉기요. 본인이 하지 않은 일을 왜 이 사기한테 지금 계속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거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지금 이거를 보시면 지금 전 집행부 소송 제기 결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지금 5월 31일 날 접수를 하셨어요. 5월 23일 날 접수를 해서 5월 31일 날 접수해서 7월 8일 신문기일 7월 25일 날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또 항소를 했어요. 8월 7일 날 접수해서 10월 22일 날 취하를 했어요. 왜 취하를 했겠어요? 또 기각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취하를 했나 봐요, 그냥. 그래서 근데 여기도 다 변호사예요. 다 변호사. 다 변호사가 그 변호사 비용이 도대체 어디서 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사회 개최금지 가처분 8월 8일 날 접수해서 8월 26일 날 신문기일 9월 25일 날 기각됐고 그래서 또 사람을 바꿔요. 기각이 되니까 사람을 바꿔요. 여기는 요 외에 4인으로 해서 사람을 바꿔서 또 9월 25일 날 접수해. 그리고 10월 28일 날 신문기일, 10월 25일 날 신문기일 그게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임시총회 소집허가 8월 30일 날 접수시켜서 신문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강상준 김준호가 또 해요. 10월 29일 날 접수해서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5월 26일 이후서부터 계속 현재까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문기일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서류들을 다 준비를 해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한심스럽지 않아요? 집을 짓기 위해서 도면을 하나 더 보고 요즘에 새로 나오는 자재가 뭔지 어떻게 집을 평면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이런 부분 일하는 거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짓을 계속 하다 보니까 서류 준비하는 시간 서류 신문기일 준비서면 다 준비서면 하다가 볼륨 그러면 도대체 전 3기는 도대체 그동안 일을 안 하고 왜 이렇게 집착을 하고 집요하게 이렇게 일을 못하게 하냐는 얘기죠. 벌써 6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죠. 일을 정말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일을
참 안타깝습니다.